안녕하십니까. OBS 경인투데이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한일중 정상이 오늘 4.27 판문점 선언 지지를 위한 특별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언론 발표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남북관계 개선이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대단히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미 정상회담 협상을 위해 북한을 재방문했습니다. 외신은 폼페이오 장관이 억류된 미국인 3명을 데리고 귀환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논란이 된 네이버가 뉴스 편집권을 내려놓고 뉴스를 클릭하면 언론사 사이트로 연결하는 아웃링크 도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바일 첫 화면에서 뉴스와 실시간 검색어를 빼고 검색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입니다. 검찰이 LG그룹 사주 일가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LG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세청으로부터 구본무 회장 등 LG그룹 사주 일가가 소득세를 탈루했다는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0여일 만에 다시 중국을 찾아 시진핑 국가주석과 전격 회동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입장을, 시 주석은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했습니다. 김아희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석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 동지와 또다시 상봉하셨습니다. 김 위원장은 7일 오전 평양을 출발해 8일까지 중국 다롄에 머물며 시 주석을 만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수용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 등이 김 위원장을 수행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회담에서 대북 적대시 정책과 안전 위험을 없앤다면 북한이 핵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 실현은 북한의 확고부동하고 명확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은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견지와 북미 간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구적 평화를 실현하는 데 적극적 역할을 발휘하길 원한다며 중국 역할론을 부각시켰습니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회담 뒤 함께 만찬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의 회동은 지난 3월 이후 40여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북미 정상회담과 한중일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이어서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북한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은 이른바 차이나 패싱을 막기 위해 만남을 가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한편 중국 정부가 앞서 회동 사실을 미리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OBS 뉴스 김아희입니다.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 역시 약 40일 만에 평양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비핵화 담판의 장이 될 북미 정상회담 시계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모양새입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으로 가는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서라며 거래가 성사되길 바란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이 나온 지 얼마 안 돼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에 도착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이번 방북은 지난 부활절 때 극비 방북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동한 지 약 40일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이란과의 핵협정 탈퇴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공개했습니다. 북한을 향해 불충분한 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압박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전용기 편으로 평양에 들어가기 앞서 이번 방북을 통해 북미 회담에서 논의될 의제를 확정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외신은 폼페이오 장관이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3명을 데리고 귀환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영구 폐기할 때까지 계속 제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OBS 뉴스 김민주입니다. 제7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남북관계 개선이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대단히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회담 직후 언론 발표를 통해 이번 회담에서 삼국 관계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한일중 3국은 4.27 판문점 선언 지지를 위한 특별 성명을 채택했으며 이에 문 대통령은 아베 일본 총리와 리커창 중국 총리에게 판문점 선언을 환영하고 지지해준 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남북이 북핵 문제를 넘어 경제 협력까지 가려면 여러 가지 국제사회의 협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판문점 선언에 경제 문제가 포함돼 기쁘고 반갑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경협 문제는 북미 정상회담 등 갈 길이 제법 있어서 차분하고 질서 있게 준비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이 오늘도 계속됩니다. 어제 특검과 추경을 함께 처리하는 데 의견을 같이 한 만큼 극적으로 타결에 이를지 주목됩니다. 정철규 기자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다시 국회 정상화를 위한談판에 나섭니다. 드루킹 특검을 추경과 함께 처리하는 방안까지는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며 특검 처리 시기와 수사 범위를 좁히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지방선거 출마 의원 4명의 사직 처리 시한인 14일 특검과 추경을 함께 처리하자고 하지만 여당은 추경 심사 등을 감안해 21일이나 24일 처리하고 수사 범위는 모레 뽑히는 차기 원내 지도부에게 맡기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날 협상이 틀어지며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단식 농성을 이어갔고 바른미래당도 철야 농성에 들어가며 긴장 상태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협상 의지가 강한 만큼 극적 타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면 세비를 반납하겠다던 정세균 국회의장도 오늘 예정됐던 해외 순방 일정을 취소하고 여야의 합의 성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점 찾기에 성공하면 2달 가까이 공전하던 국회는 정상화에 성공하고 특검과 추경을 비롯한 각종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5월 국회마저 파행하고 여야를 향한 비판 수위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OBS 뉴스 정철규입니다.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병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호송 차량으로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서초구 서울 성모병원에 도착해 진료를 받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전에도 신병 치료 차원에서 구치소를 나와 몇 차례 외부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사건 재판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포털업체 네이버가 뉴스 편집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뉴스를 클릭하면 언론사 사이트로 연결하는 아웃링크 도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한성숙 대표는 올해 3분기 이후부터 네이버는 뉴스 편집을 하지 않고 언론사와의 개별 협의를 통해 아웃링크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는 최근 드루킹 사건으로 논란을 빚은 댓글 서비스에 대해서는 개별 언론사가 댓글 허용 여부나 정렬 방식 등 정책을 결정하게 할 방침입니다. 검찰이 LG그룹 사주 일가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LG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LG그룹 본사 재무팀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세무회계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세청으로부터 구본무 회장 등 LG그룹 사주 일가가 소득세를 탈루했다는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집단 폐혈증 증세가 발생한 서울 강남의 피부과에서 사용된 프로포폴 주사제가 상온에서 약 60시간 방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피부과 원장 박모 씨와 간호조무사 등을 조사한 결과
지난 4일에서 7일 사이 약 60시간 동안 프로포폴 주사제를 상온에서 보관했다는 일관된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프로포폴을 상온에서 보관할 경우 세균 증식이 빨라져 오염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또 보건당국과 벌인 병원 주사실 합동 감식에서 프로포폴이 담긴 주사기와 포장이 뜯긴 앰플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서울 강동구 모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고등학교 3학년 안모군이 25톤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안군은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던 중 뒤에서 오던 덤프트럭에 치이면서 트럭 아래에 깔렸으며 119 구급대가 긴급 출동해 심폐소생술을 하고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덤프트럭 운전자가 안전운전 규정을 지켰는지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4시 50분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17층짜리 아파트 7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29살 A씨가 숨지고 32살 B씨가 크게 다쳤습니다. 다른 한 명과 위층에 사는 주민 한 명도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비 20넉 대와 소방관 55명을 동원해 10여 분 만에 진화 작업을 마쳤습니다. 경찰은 숨진 A씨가 있던 작은 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남양주시는 경기 동북부의 중심 도시인데요. 자유한국당 이서구 시장이 3번 연임 제한에 걸려 이번 선거에 나오지 못하면서 여야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합니다. 강병호 기자입니다. 민주당 경선은 최현덕 전 남양주 부시장과 조광한 전 노무현 대통령 비서관 양자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최현덕 후보는 교통과 교육이 좋은 도시를 내세워 민심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100만 도시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인재를 양성해야 됩니다. 조광한 후보는 교통 문제 외에도 도심에 자리 잡은 군부대 이전을 공약했습니다. 73사단에 약 한 55만 평 되는 부지에 수도권 최대 문화예술 복합타운을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서구 시장의 3선 바통을 이어받을 후보로 예창근 후보가 낙점됐습니다. 예 후보는 신도시와 구도심 그리고 청량리를 연결하는 교통 문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오남지역, 진접지역, 또 신도심, 구도심 연결하는 그런 교통을 체계를 마련하도록 합니다. 바른미래당에선 이인희 후보가 인재와 문화시장을 기치로 도전에 나섰습니다. 행정과 청년, 노년 인재 도시를 앞세워 도시의 희망을 불어넣을 적임자임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시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 인재들을 육성해가지고 남양주시장 선거 전의 최종 대진표는 민주당 경선 결과가 나오는 오는 11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OBS 뉴스 강병호입니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화재 사고 정밀 감식을 자체적으로 담당할 화재 감정연구소를 2025년까지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현재 전국의 모든 화재 정밀 감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존하고 있어 화재 원인 조사와 피해 구제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난안전본부는 이를 위해 현재 9명인 석 박사급 화재 감식과 감정 분야 전문 소방공무원을 2025년까지 204명 늘리고 이 중 10명으로 화재 감정연구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화재 관련 사건 조사와 송치를 전담할 소방사범수사대도 오는 2024년까지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포근한 봄 날씨를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대부분 20도 안팎까지 올라 평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오늘 종일 서늘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역시 동풍의 영향으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동쪽 지방은 미세먼지 농도 좋음, 그 밖의 지역은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 강한 햇살이 내리쬐는 가운데 자외선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호남과 제주 지방은 종일 매우 높은 단계가 예상되니까요. 자외선 차단제 바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어서 수도권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1도, 인천은 19도가 예상됩니다.
경기 북부 지역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한 만큼 겉옷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기 동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로 공기질 깨끗하겠고요. 경기 남부 지역의 낮 기온 21도 안팎으로 평년과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 오전에는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OBS 경인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